장애 아동 돌보고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그쵸. 챙겨줘야지. 정말 분장 줘야죠, 분장. 네. 네. 보상도 주고. 네. 동영상도 세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쉽게 말해, 아파트로 치면 수의 아저씨. 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이 일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왜냐면은, 내 애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진정한 직업의 승리는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걸 이루셨네요. 본인이 친히 장애 내가 미리 가보가지고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옛날 본 적 있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 내 하는 일을 그렇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적 1위 정확한 수도 기억 안 나. 교수랑 의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지. 네, 교수도 맞아요. 교수도 있고. 네. 교수는 자율시간이 많으니까. 맞아요. 되고 나면, 정교수까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편하시니까. 어쨌든 장애인 전형을 보는 거, 아까 공무원 시험도 이제 장애인 TO로 따로 이제 들어오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볼 때 장애인 전용으로 대학을 들어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볼 것 같으신가요? 저도 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볼 것, 이 사람이.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네. 공부 학업 능력이, 네. 우수하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네. 공부를 못하거나, 태도가 나쁘거나, 거기에. 이렇게 했을 땐 그때부터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저 친구가 저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데도 들어왔다고 생각할까봐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자기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일말에 그런 약간 좀 걱정이 있었어요. 스티그마에 대한. 근데 그거는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거를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느낌을 느낀다는 말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40대도 되고. 그래서 볼 때는 저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보려면 수능 문제를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 내에 2배를 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점자가 빠른 사람 못 봤지만 참고로 얼마 전에 저 텍스 시험 봤는데 저는 10문제 이상을 못 풀었어요. 진짜. 저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도 이거는 점자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크로스로 막 예를 들면 대각선으로 읽는다든지 스캐닝하고 스캐닝 한다 그러죠. 이렇게 속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지금은 전 이해가 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사회적 장애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자기 장애로 인해서 그 능력을 100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이제 40대가 되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점자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점자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많던데요,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요, 수능은. 이래요. 이렇게 많이. 한 섹션당 막 100 몇십 페이지, 200 막 이렇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97년에 수능 봤던 거 기억나는 게 시작은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영어, 외국어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영어 영역을 볼 때, 외국어 영역 볼 때는 이미 다른 애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보고 있고, 나중에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데 수능을 딱 보고 나오니까 이미 다 했던 사람들은 이제 EBS에 다 나왔고 8시 몇 분이었어요. 근데 체력적으로 체력이 엄청 힘들겠다. 네, 맞아요. 그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저녁은 못 먹으니까. 맞네. 저녁은 못 먹고.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의견도 있었어. 1박 2일로 좀 보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이게 보안을 매니지하기도 너무 힘들고 보는 사람도 사실은 나눠서 보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오죽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우스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전형이라는 게 시각장애인 전형은 따로 있지.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던가. 있어요. 다 같이 볼 수, 장애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특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든 어느 레벨까지 그 학교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전용은 뭐 그러니까 장애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장애의 타입별로 그거를 제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진단서, 맞아요. 공연서를 옛날에는 1급에서 6급까지의 그런 것 중에. 예, 뭐 3급까지였을 것 같고 옛날에 2, 3 그러니까 지금 뭐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 근데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강의할 때도 항상 그 강의 계획서 끝에 보면은 그런 게 표시를 하고 맞아요. 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를 꼭 그리고 내가 뭘 표시해야만 준비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알아보고 한 번도 모르면 없어서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네.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비장애인 대상으로 가르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는 의무적으로 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요, 장애 학생의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학업을 플래닝 할 건지, 어떻게 서포트 할 건지를 계획서를 다 학기별로 인당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없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요즘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저도 얼마 전에 학기 플랜을 등록하고 왔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정원외죠? 네, 정원외입니다. 정원외가 아닙니다.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 자리를 니네들이 빼앗아가면 우리나라는 그 되게 민감하니까 치열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정원외. 네, 정원외입니다. 네. 외국인 전용 같은 거죠. 나도 정원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공무원 시험도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예, 따로. 아니 이제 저는 장애인 내 자녀 정원 왜 좀 해줘요. 국가유공. 그죠, 유공자죠. 이제 네, 자녀가 되시면 네. 국가유공자 맞아. 국가유공자 맞아. 예우해드려야 돼요. 진짜 국가유공자. 예우해드려야 돼 진짜. 요즘 인구도 없는데. 맞아. 하여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애들 많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 장애 아동 돌보고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챙겨줘야지. 정말 분장 줘야 돼. 분장. 네. 포상도 주고. 네. 동영상도 세우고. 동상까지. 그럼 동상상 넘나갔어요. 오늘 장애인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수능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했던 추억 소환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97년도 수능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97 수능 서바이버 맞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승리자 승리자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수능을 잘 치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선망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거는 그냥 1차적인 관점이고 다 같이 하는 경쟁에서 뭐 한번 이겼다 이건데 그런 경험이 사실 뭐 조금 기분이 좀 좋을 수 있죠. 약간 자존감을 높여주긴 하지만 크게 인생에 있어서 40평생 살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론은 우리 이거 혹시 듣는 학생들, 장애 학생들이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한 40대 돼 보니까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지배하는 일은 그땐 이해 못해요. 진짜 그땐 이해 못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 끝났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한번 실험을 해봤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수능 시험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맞아. 수능 시험. 맞아. 수능은 안 망했다. 인생 성공한 줄 알았다. 20년 후 시장과 역주행, 부동산 폭망, 살림 못해서 지방골 엉망, 패션감과 화장기술 민망, 잃어버린 과거의 욕망, 수능에 인생 소망 걸 필요 없다. 와. 맞습니다. 이겁니다. 멋있다. 정말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제가 공부 제일 잘했는데 저보다 다 잘 살아요. 맞아요. 잘 산다는 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되게 그냥 행복하게 애들도 잘 키우고 다 하고 근데 어찌 보면 공부 장애인일 수도 있어. 너무 공부만 해서 다른 능력이 개발이 안 돼. 맞아요. 근데 어쩔 땐 그럴 때 있어요. 융통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살림을 못해. 오늘 화장실에서 정말 울 뻔했어. 하여튼 좀 이렇게 모든
거를 네. 다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훨씬 나은, 내가 볼 때 훨씬 나은. 저희가 불균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좋아해서 약간 불균형할 수도 공부 장애인. 장애라고 하면 또 인권 감수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치우쳐서 예, 너무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만 개발돼서 좀 불균형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실은. 제가 막 너무 자존감이 애들도 그렇고 뭐 살림도 그렇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내가 진짜 우리 넷째 낳고 나서 너무 이렇게 막 내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애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토익 시험 봤잖아. 저도 똑같은 거 했어요. 난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막 해커스 토익 풀어가지고 990 받고 와. 애기한테 이거 봐. 애기는 모르는데. 계속 맞아요. 그 애기 키울 때 사실 애기 어릴 때 일 못해봤던 엄마들은 이거 다 공감할 거예요. 저도 남이 시키지도 않은 번역을 하고 정말 맞아요. 정말 내가 너무 내가 정말 좀 존재가치가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줌마들 잘하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괜히 가서 토익 공부 맞아. 나 지난주에 또 그 국가 자격 시험 봤잖아. 저도 테스트 봤습니다. 지난주에. 문제집 푸는데 이거지. 이거 받아라는 건 이거지. 이거 봐요. 좀 여기 이거 보고 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익스트리미스트. 이걸로 지금 얘네들이 자존감을 결론이 뭐냐면 공부를 공부를 잘하는 게 정말 수많은 능력들 중에 하나지. 이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막 메리트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공부 성적대로 됐으면 저희가 제일 잘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시즌 진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좀 효과 없이 조용히 우리 말 안 하고 너무 공감됐어요. 본인의 육성으로 듣는 게 너무 좀 조용히 해가지고 들을까요? 시를 음미해 봅시다. 내 인생 망했다는 시인데. 수능 시험 저항 시인. 수능은 안 망했다. 인생 성공한 줄 알았다. 20년 후 시장과 역주행 부동산 폭망, 살림 못해서 지방골 엉망, 패션 감각 화장 기술 민망, 잃어버린 과거의 욕망, 수능에 인생 소망 걸 필요 없다. 이것도 썼어요. 1997년 최악의 불수능에서 대한민국 상위 1%를 기록했던 나는 지금 무임금 경단녀이자 산후풍 맞은 만성피로 저항 시인이 되었다. 우프다. 행복합니다. 이거 정리합시다 오늘. 네, 너무 진짜 좋은 마무리예요. 우리가 공부 얘기 막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얘네 재수없어 공부 얘기. 다들 뭐 서울대 연대 나와서 공부 얘기만 한대 그랬는데 결론이 너무 우리 이런 거 아니다. 의미 없다. 이야기 훈훈하게 마무리되네요 오늘. 천천히. 그러니까요. 향수일 뿐이라는. 나는 그 수능 시험 치면서 막 감동받으면서 막 읽었던 기억이 나. 향수라는 노래를 끝으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